안녕하세요. 운소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주말을 보내고 나서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요소수 관련된 건데 네. 지금 굉장히 또 대란이죠. 네.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이 끼쳐질지가 지금 막 계산 중에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오늘의 그 뭐 하이라이트라고 해갖고 이제 하면은 이게 지금 2, 3개월 내에 지금 요소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그런 네. 상황이 발생되면은 진짜 물류 대란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죠, 1차. 예, 이게 멈춰버리면은 지금 모든 시장이 다 그냥 정지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급하게 영상을 찍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원래 요소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구동 원리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차주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 요소수라는 게 뭔가요? 요소수라는 것은 네.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요소랑 물이랑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라는 게 이제 35%가 들어가 있고 네. 물이 정제수 요게 한 65%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을 요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요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냥 요소수 얘기는 하지만 이 요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소라는 것은 한자로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요소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몸 속에도 있어요. 네. 이 우리 몸 속에도 오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줌 단어 너무 저급한데 소변 암모니아? 소변. 소변을 볼 때 이제 나오는 그쪽에 뭐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을 요소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차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네. 차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 기름을 넣는 차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뭐 LPG나 이런 것들은 제외할게요. 네네. 휘발유 버전이 있고 경유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휘발유와 경유의 또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불꽃을 점화시켜 갖고 이제 압력을 통해서 그 점화된 압력을 통해서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엔진이 구동하게끔 네. 움직이는 구조를 뜻하는 거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압력과 열로 그 자체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점화 플러그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유가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쪽에 탄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경유가 다 터지고 나서 이제 그 가스가 나오죠. 네. 네네. 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네. 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있고 저 세계에서도 이제 이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 즉 질소 산화물을 물이랑 질소랑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시키기 위한 그 이름이 요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림 자료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요소수가 무엇인가는 네. 그럼 원래 이제 요소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어쨌든 여론이나 이런 것들 좀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중국에서 대부분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또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가? 네.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 요소수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호주랑 중국이랑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 아마 이제 뉴스를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은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이제 호주와 중국에서 뭐 모종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문제의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외교적인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호주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외교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수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석탄을 들여와 갖고 이걸로 이제 뭐 국민들 난방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있는데 지금 그 대부분의 이 수입이 딱 끊기다 보니까 그 한순간에 딱 끊기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전력난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전기를 지금 수입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석탄이랑 무슨 요소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요소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석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정말 많은 석탄을 이제 그 여기 난방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해서 남은 것들은 또 수출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석탄 자체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죠. 중국 사람들도. 네.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13억 명이 넘어가죠. 훨씬 넘어가겠죠. 네. 이게 네. 지금 비공식 추산 그거에 따르면 또 20억 명이 또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석탄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국민을 먼저 살리는 입장에서 석탄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겨버리니까 네. 그 요소수도 이제 덩달아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수가 지금 이제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소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요소수는 뭐 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제수 자체가 원래 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비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비축량이 지금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그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해결 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차주분들께서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 네. 요소수를 구하는데 솔직히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죠. 네. 많이 불안하시죠. 왜냐면은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제가 관련해서 한 주말 동안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부터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주말 동안 다 총합을 해서 추려봤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현재 주유소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요소수의 그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매물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지금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요소수 생산 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좀 추산을 해보면 12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나요?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재고량이 0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재기가 일어나고 만약에 이제 차주분들 화물 차주분들 워낙에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축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느 포털 사이트라 해야 되나요? 이 뉴스 매거진 쪽에서 수도권 20곳의 주유소를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원래 평소에는 10리터당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6,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까지 거래가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재기를 대비해서 차량 한 대당 10리터 정도의 제한선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것들이 동나고 있는 주유소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요소수 공급의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12월부터는 재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소수 관련된 주식 같은 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상승이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 요소수가 그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000km 정도. 제 차도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10리터를 넣게 되면은 뭐 적으면은 1만, 그러니까는 시내 주행이 많으면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많게는 2만 킬로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화물차 차량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에서 700km 정도를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장거리 노선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소형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지만 중장거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이 적어도 400km에서 많게는 900km 사이가 돼요. 그렇죠. 뭐 우드칩 같은 경우나 워킹을 다루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 900km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리터가 하루에 한 번씩은 주유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것들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마 지금 수도권보다는 지방권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구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버티기는 뭐 시기적으로는 뭐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요소수를 판매하는 대규모 업체가 5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록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미쉐린, 벨 퍼포먼스, 그리고 불스원들이 있는데 이 10리터가 처음에는 구매를 할 수 있다. 제한이 뭐 하루에 한 계정당 하나 정도 10리터 하나를 판매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판매 뭐 품절이라고 찍혀 있고 그리고 원래 배송이 이제 진행되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이렇게 고지 없이 바로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요소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사이트 뒤져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차주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구매자들 사재기를 하신 분들한테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남아 있는 주유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요소수가 이게 그 화물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경유차들 그리고 이제 유로 버전을 만족해야 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평균 한 2015년식 이후에는 전부 다 요소수를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는 승용차를 끄시는 분들도 네. 요소수가 없으면은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맨 처음 이게 터졌을 때 화물차가 안 나온다고 표현했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승용차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승용차 부분보다 지금 화물차가 멈추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더 빠르게 그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예, 반드시 존재하고 이거 멈춰버리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게 봐야 예, 됩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이제 석탄 말고 대체 자원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석탄에서 제일 많은 양이 나오고 그 양을 꾸준히 쓰다 보니까 분명히 대체 자원이라고 해봐야 그 절반 정도의 수치도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말해서 석탄을 그러면은 수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요소수를 제작이라 해야 되나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에게서 어떠한 해결책 부분들이 또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아 이것도 생산을 하면 될 거야 어쩔 거야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한 어떤 주 원료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생산이 되고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화물차 관련해 갖고 뭐 물류나 이런 것들 좀 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물론 화물차주분들이나 뭐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게 그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차가 멈추면은 그냥 뭐 휘발유차가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운송량 자체가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마트에 가서 정말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유, 신선한 뭐 야채나 그다음에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소규모 배송 그리고 이제 포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젤로 다 운영이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멈춰버리면은 진짜 뭐 물류가 멈춰버리면 거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아무것도 있어요. 될 수가 없죠. 네. 당장에 받을 수 있는 택배부터 문제가 될 것이고 물론 1톤 같은 경우는 LPG도 있고 지금 전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전기 차량도 있지만 그것들이 운행 가능하게끔 하려면 중대형 차들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쨌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최대한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단 한 가지 방법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차주분이다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하루에 계속 운행이 진행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빈통이라던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주유소마다 10리터씩을 계속 일단 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긴급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후에 다른 상황이 또 나오게 되면 바로 또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트 박병철이었고요. 제아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